국립외교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과정은 3학기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1학기랑 3학기는 그 수업 듣듯이 진행이 되고 2학기 같은 경우는 영어 집중 기간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본부 실습 등의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뭐 행시분들이랑 같이 합동 연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마지막 3학기까지 다 끝나고 공간 실습도 3주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돼요. 가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정혜원 후보자님은 이제 절반가량의 교육과정이 지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유익했었던 교육이 있었으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장 유익하고 재밌게 했던 거는 영어 집중 교육 과정이었는데요. 5주 동안 계속 컨퍼런스 회의 관련해서도 하고 소셜라이징 관련해서도 하고 텔레폰 콜이나 이메일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평소 그냥 내가 맘대로 쓰는 것과 달리 좀 격식 있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5주 동안 계속 배웠던 게 저는 그 실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노소영 후보자님 이제 국립외교원에서의 중국어 교육 과정이 어떤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됐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 본인의 예상과는 달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저희가 중국어를 배우지만 또 이제 외교관이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용어 위주로 많이 배운다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중국어를 잘하는 거랑 이제 그 외교적으로 중국어를 잘하는 건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을 좀 외교관에 맞게 좀 정돈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고 또 많이 달랐던 점은 달랐던 점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달랐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시네요. 같이 하는데 실력이 너무 안 좋다. 아니 그게 너무 이런데 외교관을 한다고? 제가 사용한 미안해.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달랐던 점 네.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립외교원 교육 저는 사실 다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지만 본부 실습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론적인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배우는 건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고 되게 소화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오래 교육 받으면서 순간순간 되게 재밌고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동기들도 너무 다들 좋고 해서 되게 재밌는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 기간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3개월 동안 수업을 듣는데 딱 마지막에 한 주를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열심히 많은 추억 만드니까 행복했습니다. 미리 공부했으면 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제일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과목이 있나요? 저 있어요. 그 위성락 대사님 그 외교협상 수업인데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제가 대사님 TV로 그 한반도 평화본부장 하실 때 TV로 항상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TV에 계시던 분이 실제로 앞에 강단에 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 내용도 너무 유익하고 좋고 그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보고서를 저희가 한 학기 끝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거의 막판에 새벽까지 새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근데 지금 내가 한 3월 달에 작년에 뭘 했을까를 떠올렸더니 그때 이제 2차 답안 시험지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것보단 보고서 3개가 훨씬 낫겠다 싶어서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보고서 쓸 때 울었어. 안 울었어요. 진짜 이게 항상 우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이제 외교관이 되면 해외에 나가서 순환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어떤 나가고 싶은 국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외교관으로서 기대와 동시에 우려되는 점, 걱정거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지금 막 어떤 국가를 꼭 가야겠다 이런 건 없고 뭐 다잡고
외교 무대를 한 번 정도는 체험하고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국제 기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을 한두 번 정도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우려되는 점은 공간에 혼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해외 공간에 아예 나가면 가족들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보니까 좀 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교육 1년 동안 잘 받고 대변인실로 꼭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어떤 부분에 제가 관심 있나, 어떤 국가에 관심 있나 이런 거를 지금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공부 들어와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해외 대학 졸업 경험이 시험 준비 자체에는 그렇게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거나 아니면 그 쓰는 경험이 그냥 일반 한국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보다 적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1차 피셋이나 아니면 2차 답안 작성할 때 되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입교 후에는 해외 대학 경험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라던가 아니면 뭐 해외 경험이 되게 저는 나중에 이후에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외교원에 같이 입교한 동기들 중에 해외 대학 출신들이 꽤 있나요? 일단 저희 47명 중에는 저 포함 2명 있고 또 이제 매해마다 한두 명씩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대학 출신이면서 지금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국어로 된 책이나 아니면 기사, 논문 같은 거를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그랬었고 제 주위에 이제 해외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피셋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 텍스트를 빠르게 읽는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뭐 한국어로 된 전공서적 같은 거를 좀 사서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측면은 물론 수업용 국제정치학은 공부법도 사실 많이 다른데 국제정치학이란 학문 자체를 완전 처음 접하는 건 아니고 막연한 배경 지식은 조금 알아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국제법 같이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시작하는 건 아니란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교원에서 수업과 학부 때 수업 차이 중 가장 큰 거는 이론적으로 대학 때 배운 것과 달리 국립외교원 수업은 전직 대사분들이나 현직 외교관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연이나 수업을 오셔서 이론과 실무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실무 쪽에 비중을 조금 둬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제정치학과 혹은 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리가 없는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외교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어떠한 그 경험을 가지는지 몰라서 사실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필기했던 내용과 수업용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업용 국제정치학을 학부 때 수업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었고 또 이걸 모르더라도 이렇게 이론하고 현상 이렇게 매칭시켜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 출제 문제에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로서 뭐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따로 그 학부 배경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과였어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뭐 학원 가면은 되게 뭐 처음부터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혼자 공부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퇴사할 때 되게 벼랑 끝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퇴사한 지 몇 주 지나니까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나 이렇게 다 끊겨가지고 집에 막 날라오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이제 내가 뭔가 발가벗겨진 기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섭긴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랬었죠.
이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직장인이면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혹시 조언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쁜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내왔던 관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동시 진행은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결심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결심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거에 몰입해서 마음만 잘 잡으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의 문구처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으신지만 잘 숙고하셔서 결심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꿈이 생기면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왜? 외교관 후보자로서 교육, 교육 잘 받아서 관, 관장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이게 세 개인데 시간별로 해가지고 뭐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맨날 매년 이거 사서 채울 때마다 되게 기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그 독서실 책상 앞에 붙여놨던 거. 근데 그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를 되게 존경하는데 약간 노력의 화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닮고 싶어서 이 사진을 붙여놓고 졸릴 때마다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이것도 독서실 책상 앞에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외교사 공부하거나 이럴 때 그냥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냥 나중에 혼자 미래를 상상할 때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이게 되게 옛날부터 저 회사에 있을 때부터 이거 가지고 다니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책들인데요.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외교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책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외교는 감동이다랑 국가대표는 멀티플레이어다. 근데 특히 이 사진 속에 계신 김효은 대사님께서 저희 강연 때 오셨거든요. 그 국립외교원 1학기 과정 때 특강으로 오셔서 제가 그때 사인을 받았습니다. 따단! 이상으로 저의 애정품 소개였습니다. 외교관은 역사의 1차 자료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이건 사실 저희 대변인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가 보고서를 쓸 때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일반에게 이제 공개가 되면 역사가들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역사를 쓸 때 1차 자료가 된다고 하셔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애정품 2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도 다이어리 해서 이제 여기다가 뭐 계획도 적고 보이나요?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이거 보이세요? 마지막 날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탕 비었죠? 끝나서 공부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한테 쓴 엽서 같은 일기이자 약간 카드 편지인데 이렇게 보면 오늘 한 이 공부가 올해 저의 최종 합격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 믿어야 해. 다음 주에 이 시간쯤에는 그러니까 합격 발표하기 일주 전에 쓴 건데요.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약간 저한테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좀 시각적으로 보는 게 많이 위로가 되어서 이 2개를 제 애장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외교관은 다리다. 외교관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동안 나에게 힘을 준 노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화는 있나요? 없습니다.
책은 있나요? 책을 전공 서적 빼고는 안 읽었어요. 그럼 어떤 취미 생활을 있었나요? 취미 생활을 가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하세요.